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거대 기술 기업이죠. 알파벳의 아주 흥미로운 투자 행보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알파벳이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유명 사이버 보안 기업 지분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대신 완전히 새로운 분야, 바로 우주기술 스타트업에 큰 돈을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 그 지분은 팔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위성통신 기술 회사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수준을 넘어서 뭔가 큰 그림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알파벳이 왜 이런 상반된 결정을 내렸을지, 그 배경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술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 여러분은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자,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알파벳 같은 거대 복합 기업들은 워낙 다양한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또 다른 사업 영역인 셈이죠. 실제로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요. 알파벳은 36개 종목으로 구성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변화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특히 지난 4분기 동안 일어난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먼저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매각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알파벳은 자체 성장 펀드, 그 캐피털주의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2015년,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직 비상장일 때 시리즈 C 투자에 참여하면서 꽤 일찍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캐피털지 자체도 운용 자산이 70억 달러나 되고 투자했던 27개 회사를 성공적으로 IPO나 M&A 시킨 경험이 있는 아주 노련한 투자 조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19년에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와, 그 이후 주가가 무려 700% 이상 올랐어요. 700%요? 네. 알파벳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 투자였던 셈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을 왜 갑자기 정리했을까요? 단순히 수익 실현으로 보기엔 좀 다른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차익 실현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요.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또 이익을 확정하는 거니까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하지만 700% 수익이면 게다가 AI 연관성도 계속 부각되고 있었는데 혹시 너무 빨리 판 건 아닐까요? 더 오래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를 이용해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펠콘 클라우드 시큐리티 플랫폼을 도입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 엔비디아도요? 네, 이런 강력한 AI 모멘텀을 생각하면 매각 결정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가지 좀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론 2024 회계연도와 2025 회계연도 사이에 매출이 약 30% 성장하는 등 외형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가 내놓은 향후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쳤어요. 아, 기대치에 못 미쳤군요.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는 매각 이유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4년에 발생했던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입니다. 아, 그 사건. 네.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하나가 배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금융, 항공, 의료 시스템까지 마비시키면서 파장이 엄청났어요. 와,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정말 심각했죠. 그 여파가 컸겠네요. 네. 이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 등에 들어갈 비용이 총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을 거라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7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죠. 이런 큰 사고를 겪고 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술 안정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파벳 내부의 더 큰 전략 변화와 맞물려 봐야 합니다. 전력 변화요? 네, 알파벳이 무려 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40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경쟁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인 위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아, 위지 인수. 그게 있었군요. 네, 이 위즈를 인수해서 자사의 핵심 사업인 구글 클라우드와 통합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클라우드 보안 역량을 직접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네요. 그렇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좀 애매해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즈를 품으면서 동시에 외부 투자처였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정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있죠. 게다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14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140배요? 네, 이건 미래 수익 전망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실적 전망 둔화 우려나 대규모 기술 장애 문제까지 고려하면 알파델 입장에서는 이제는 떠날 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서 자사의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중심으로 보안 전략을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잘 나가는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자체 사업 전략 변화, 그리고 경쟁 구도, 또 투자 대상 기업의 내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네요.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훨씬 명확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정리해서 확보한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이름부터 좀 생소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하려는 일이 정말 공상 광영화 같아요. 하하, 그렇죠. 우주 공간에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상 기지국 없이도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바로 5G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막 한가운데나 망망대에서도 5G를 쓰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알파벳은 왜 이렇게 아직 실체도 불분명해 보이는 기술에 거액을 투자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목표는 정말 야심차입니다. 소위 우주 기반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 세계 통신 적차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아주 초기 단계의 회사인 건 맞아요. 그렇죠. 아직은요. 하지만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내년까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5개에서 6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에요. 시장은 이런 잠재력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34% 이상 폭등했고요. 와, 234%요? 네, 시가총액은 거의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에 육박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 시작도 전인데 말이죠. 아니, 매출도 거의 없는데 시가총액이 35조 원이라고요?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거네요. 근데 알파벳은 왜 여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 검색을 더 많이 쓰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즉, 인터넷 연결성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알파벳의 핵심 사업인 광고와 서비스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알파벳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회사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상품, 예를 들면 전환사채 같은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아, 주식만 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지분 해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투자 위험을 일부 관리하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사 핵심 사업과의 장기적인 시너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아하,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인터넷 인프라 자체에 투자해서 자사 서비스의 잠재 고객을 늘리려는 큰 그림이군요. 마치 예전에 구글이 전 세계에 무료 와이파이를 깔려고 했던 프로젝트 룬 같은 느낌도 드네요.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지만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가진 위험성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검증된 수익 모델이 없고 시장 가치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시총 35조는 좀. 게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각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규제 문제가 정말 크겠네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로부터 20개 위성 발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받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종 승인까지 가야 하고 또 수십 개의 위성을 실제로 제작해서 우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술적, 비용적 도전이죠. 그리고 이미 이 분야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죠. 아,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와의 경쟁. 이건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자금력이나 기술력, 실행력 면에서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는 상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사업 모델은 분명 혁신적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알파벳의 투자가 대박이 될지 아니면 쪽박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해요. 과연 이 대담한 우주 인터넷 구상이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와, 이렇게 비교해보니 정말 극명한 대비가 되네요. 알파벳은 한편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약간의 문제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성장 중인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발을 빼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실현 가능성조차 불확실하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미래 통신 기술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과감하게 베팅한 거군요. 위험과 기회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선택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변화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매각, 시장 환경 변화나 투자 대상 기업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위즈 인수계획과 연계, 동시에 자사의 핵심 사업과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혁신 기술에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AST 투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알파벳은 소프트웨어, 즉 보안에서 얻은 수익을 미래의 하드웨어 인프라, 위성통신망에 재투자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같은 지적입니다. 미래에는 인터넷 연결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 연결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오늘 알파벳의 사례를 보면서 기술 분야의 투자나 미래 트렌드를 읽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현재의 강자에게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미래 도전자에게 베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비단 알파벳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일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알파벳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분을 매각하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 그 배경에 깔린 복잡한 요인들과 전략적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분야에서의 이익 회수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과감한 베팅 사이에 흥미로운 줄다리기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파벳 같은 거대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대규모 우주 기반 인터넷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높은 기술적, 재정적, 규제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정말 전 세계 어디서나 저렴하고 빠른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면 혹은 반대로 여러 난관에 부딪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우주산업 내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 지상에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은 우리 통신비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쟁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주에서의 경쟁이 결국 우리 발밑의 통신 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기술 투자의 역동성과 미래 연결성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통찰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